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전달드리겠습니다. 야, 임영웅 쐐기골 장렬 4대 0 승리에 뭉찬 시즌3도 한박 웃음을 지었다. 사실 어떤 소천사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최근 각종 사건 사고 비리 고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은 영상 올려주는 건 참 좋은데 요즘 임영웅님 소식 쏟아지는데 왜 안 올려주냐. 그래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정신없이 제가 소식을 전달드릴 예정이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자, 이 뭉찬3 굳이 제가 뭐 골 장면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축구 실력, 축구에 대한 열정,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축구 열정이 영웅시대마저 감동시켰고, 혹자들은 가수 임영웅도 좋지만 축구 선수 임영웅도 너무나 좋다. 임영웅은 축구 선수를 했어도 스타가 됐을 운명이다.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률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번 뭉쳐야 찬다에 정말 많은 현직 선수들, 안정환 선수, 김남일 선수, 레전드 선수들도 함께 하면서 시청률이 미쳐버렸습니다. 아름다울 미자에 미쳐버림. 자, 아시다시피 첫 회 방송자부터 4.4%로 치고 올라갔는데 이게 직전 방송하고 비교하면 거의 4배에 달하는, 정확하게는 3점 몇 배 되겠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회차 때도 4.5%대를 유지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어마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방송 대비 4.4%, 4.5%, 거의 3% 가까이 폭등을 했다. 지금 두 자릿수까지 나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임영웅님의 이 한 명의 영향력이 이 JTBC의 정말 장수 방송이죠. 뭉쳐야 찬다를 이렇게까지 뒤집어 놓는다. 언론사가 난리 났죠. 뭉쳐야 찬다 3 시청률도 웃었다. 임영웅 시청률 치트키를 쓴 뭉찬 3 또 상승했다. 모든 언론사가 임영웅님의 시청률에 극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영향력도 난리 납니다. 가히 임영웅 이펙트. 뭘 해도 다 되는 미친 파급력이다. 1%대에서 3%대 시청률로 고전을 겪고 있었던 뭉쳐야 찬다 3가 임영웅이 출연하자마자 4%대를 돌파했다. 그야말로 뭘 해도 다 된다라는 미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임영웅이가 함께 촬영했던 많은 인플루언서들, 운동선수들, 인스타그램이 난리가 났습니다. 보이십니까? 임영웅님과 함께 촬영하고 함께 했던 이 현장의 모습을 전부 다 사진에 올리기에 거기에 또 감명 깊은 이야기까지 쏟아졌는데, 축구까지 잘하면 임영웅 뭉쳐야 찬다 3다. 임영웅님이 이렇게, 이 홍범석 씨가 사실 알다시피 굉장히 특수부대 출신에다가 또 많은 방송 프로그램 넷플릭스에 등장하면서 엄청 유명해졌는데, 임영웅님이 이렇게 탁 이두근을 잡고 신나는 모습, 아이와 같은 모습, 이렇게 V자까지 참 두 사람 다 훈훈한 모습을 제대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SNS에 많은 유명인들이 임영웅님과 함께 했었던 모습을 쏟아내고 있어요. 뭉쳐야 찬다를 함께 촬영했던 많은 연예인들, 방송인들이 앞다투어서 임영웅님과 함께 했었던 모습들을 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번엔 최종우 씨입니다. 자, 이 최종우 씨 올린 사진을 한번 다 같이 보면 일단 감상평이 임영웅 형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리턴즈 FC와의 경기였다. 많이 배우고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건행 인사까지 해버리는 모습. 지금 이 건행 전염률이 엄청납니다. 전염률, 어감이 안 좋으니까 전파율이라고 할게요. 전파율이 미쳤습니다. 임영웅님이 가운데에 탁 위치를 했고, 축구 경기의 활약뿐만이 아니라 이 임영웅이란 가수와 함께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유명인들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이렇게 함께 즐기는 모습, 임영웅님의 예전 사진 모습도 함께 보면서 이때 모습 봤었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트로트 가수일 때부터도 자신은 임영웅의 팬이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까지 자신의 SNS에 다 공개를 해놨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가 원래 트롯으로 시작을 해서 중장년층 분들의 스타라고 이야기됐지만 최근 뭐 용산 CGV를 들었다 놨다 했죠. 저도 그때 사실 임영웅님의 라이브 때 들어가서 채팅도 남겼지만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록 소식은 올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임영웅님을 향한 응원의 마음은 변치 않고 있다. 몰래 가서 네, 영화도 보고 오는 네, 그런 행보들 굳이 제가 티를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영웅님의 행보는 눈부신 건 변함이 없다. 자, 또 있습니다. 이번엔 정대진 피트니스 선수이자 전속 모델이죠. 보니까 또 임영웅님과 함께 했던 모습이 이렇게 탁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 다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해요. 함께 해서 영광이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말을 누구에게 많이 합니까? 정말 엄청나게 유명하고 유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존중과 존경심이 담겨질 때 보통 사람들은 영광입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쏟아내죠. 임영웅 님이 지금 많은 연예인들, 유명인들에게 그런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팬으로서 너무나 좀 뿌듯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임영웅 님과 너나 할 것 없이 사진을 찍어가며 행복한 모습. 그리고 이 자리가 아마 아시겠지만 뭉쳐야 찬다 회식 자리였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회식 자리의 모습들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임남규 선수죠. 함께 임영웅님과 또 이번 뭉쳐야 찬다 촬영을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느냐? 모든 게 완벽한 줄 알고 있었지만 축구까지 완벽하신 임희호로 나중에 알고 보니 살면서 만나기 힘든 예천 임씨였다. 예천 임씨. 자, 뭐 이런 말까지 지금 함께 주고받으면서 이 건행 인사 역시나 전파가 엄청나죠? V자도 하고 자, 이런 모습들 임영웅 님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엔터테이너라고 하잖아요. 만능 엔터테이너.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이제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안티 팬들, 혹자들은 임영웅 가수 예능 방송도 출연 못하지 않냐, 출연 안 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출연하면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게 바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슈퍼파워가 아닌가.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회식 자리. 그게 요 장면 아니겠습니까? 안정환 선수도 있고 김남일 선수도 있는 이 회식 자리. 그러면서 화끈하게 이렇게 다들 회식 자리에서 주문도 하고 122만 9천 원이 나오는 이 리얼한 회식 장면. 임영웅 님이 함께 이 선수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사람이 소탈하고 왜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가수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한 명의 축구 선수로서 한 명의 동료로서 바라보는지 이해가 되고 또 구단주이지 않습니까? 이 구단주로서 추대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리더십마저도 출중하지 않나. 많은 가수들이 그룹 지어 나오거나 또 2인 활동, 3인 활동을 하는데 임영웅 님이 처음에 솔로로서 가수 활동을 했던 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트롯 가수에 입문하면서부터였죠. 참 혼자 쓸쓸하고 외로웠겠지만 그만큼 혼자 해온 스스로 거쳐온 시간들이 탄탄했기 때문에 축구를 해도 구단주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임영웅 님이 이제는 기성용 선수와 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까지 10월 12일 날 개최를 확정지었고 수익금 전액을 취약계층에 기부하기로 또 결정했지 않습니까? 야, 임영웅 님의 행보가 정말 너무나 눈부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는 임영웅 님이 누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까? 차승원 배우와 나영석 PD와 함께 삼시세끼 촬영을 했잖아요. 이게 또 이제 방영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 타이틀만 봐도 차승원 배우가 인터뷰한 내용에 임영웅은 100점 만점이다. 그러고 또 그 다음 걸 보면 임영웅의 삼시세끼 측에서 더 있다 가라고 했다. 너무나 괜찮은 친구다. 자, 이 풀 인터뷰 내용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임영웅 님에 대한 얘기만 탁 간단하게 간추려 보면 손호준 배우의 빈자리를 가수 임영웅이 든든하게 채웠다. 실제로 겪은 임영웅은 어땠을까? 차승원은 영웅이는 아주 잘하고 갔다. 엄청나게 담백한 친구더라. 뭘 더 하려고 하지 않고 안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진짜 너무나 좋았다. 호준이한테도 그랬듯이 영웅이에게도
난 너가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극찬을 보냈습니다. 영웅이가 예정된 촬영일보다 하루 일찍 와서 우리가 하는 걸 봤다고 하더라. 우리가 알아보면 쓱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서 슬쩍 보고 갔다고 했다. 임영웅의 열정 넘치는 자세를 전했고요. 삼시세끼 임영웅 역시 쓱 하고 녹아들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유해진도 저도 게스트 만족도라는 것이 있다. 근데 임영웅은 그 만족도가 거의 100점 만점이었다. 그 정도로 인간적으로 너무나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영웅시대 팬클럽의 폭발적인 반응을 몸소 체험했는데 되게 웃겼던 게 얼마 전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데 저 멀리서 누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 동네분인 줄 알았는데 어머님 세 분이서 저희 영웅시대예요. 우리 영웅이 어땠어요? 라고 물으셨다. 제가 아주 잘하고 왔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동네 정육점 사장님의 어머님도 영웅시대라고 하시고 팬들이 정말 많더라. 임영웅을 겪어보니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음식 손이 작다라는 이미지에 팬들 사이에 임영웅의 삼시세끼를 걱정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서 정말 임영웅님과 함께 호흡을 잘 맞췄다라는 이야기를 차승원 배우가 정말 소탈하게 쏟아냈습니다. 그 와중에 PD인 나영석 PD는 삼시세끼에 합류 못한 손호준 씨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를 또 8월 20일 날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요번 컨셉 자체가 원래 셋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신들끼리 생각한 컨셉이 오랜만에 만난 차승원 씨와 유해진 배우가 1대1로 소통하고 미우나 고우나 서로를 아웅다웅하는 것이 재밌어 보일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호준이가 나오면 안 되네 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다. 손호준 배우는 좀 섭섭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두 분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걸 보니 잘 됐다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아마 다음 시즌에도 손호준 배우가 함께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님이 게스트로 출연을 확정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영석 PD가 임영웅 님의 지금 이 뭉쳐야 찬다 슈퍼 영향력, 슈퍼 시청률을 보고 이거 뭐 흥행 보증 수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영웅 님의 이 활약은요. 감히 저와 같은 한낱 유튜버가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방송 중에 하나, 바로 나영석표 예능인 아시다시피 뭐죠? 맞습니다. 삼시세끼. 아마 요거 기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삼시세끼. 자, 근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기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식상하다, 편안하다 논란에도 나영석표 예능 CJ ENM 주가를 하드캐리 할 수 있을까? 자,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항상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배우들만 출연하는 예능을 그만 보고 싶다. 틀어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나영석표 예능의 묘미다. 자, 굉장히 양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지금 나영석표 예능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좀 뻔한 예능이다라는 반응과 아니다, 편안해서 좋다라는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정작 서진인의 2 이 예능방송 공개되고 나자 회차를 거듭할수록 계속하여 이목을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명 나영석 사단이죠. 언니네 산지직송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이런 CJENM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하나 존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CJENM 입장에서요. 2분기 매출액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TV 광고 뭐 여러 가지 영업이익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영화 드라마가 전분기 대비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음악은 주요 아티스트의 음반 판매 호조와 특히 임영웅 상암 콘서트 등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131억 원을 발생시켰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임영웅님의 콘서트 파워가 이 CJENM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의 막강한 이윤을 가져다 준다. 가져다 주고 있고 앞으로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임영웅님의 콘서트 이익만
1억 원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CJ ENM에서 놓치고 싶겠습니까? 더불어서 더 놀라운 건 오히려 적자를 전망하고 있는 영화, 드라마, 다양한 형태의 음악 자체가 아티스트들의 컴백 그리고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대행을 해준 업무 성과로 매출액이 1320억 원, 영업이익이 무려 142억 원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CJ ENM에서 임영웅이란 가수 한 명에게 거는 기대와 엄청난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임영웅과 뉴진스의 힘인가 대중음악 티켓 판매액에서 뮤지컬마저 제쳐버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티켓 판매액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대중음악 분야가 바로 뮤지컬 분야였는데 이제는 이 대중음악이 아예 뮤지컬을 제쳐버렸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임영웅, 뉴진스 1만석 이상의 대형 공연의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티켓 판매액이 증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이 공연계에서도 얼마나 막강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이것뿐입니까? 상반기 티켓 판매액이 대중음악을 더욱더 빛내면서 뮤지컬 분야를 압도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임영웅 콘서트가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이세요? 올 상반기 대중음악 공연의 티켓 판매액이 4년간 계속하여 1위를 이어오고 있었던 뮤지컬을 뛰어넘어 판매액이 가장 높은 공연은 바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였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공연 중에 하나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I'm Hero The Stadium 공연이 됐다라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영웅시대 분들도 정말 많이 본 공연이지만 이제는 영웅시대만이 보는 콘서트가 아니죠. 일반 국민분들, 수많은 대중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임영웅 I'm Hero The Stadium 실황, 영화 흥행 기록 바꿀 2가지 이유에 대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났던 콘서트가 영화 개봉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엄청난 영화 흥행,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임영웅님의 이 무비도 워낙 대박을 쳤기 때문에 이거 뭐 흥행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임영웅 광고 한 편 계약금 50억 원이 유출됐다. 박진영이 결국 결단했다. 아이돌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썸네일 내용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임영웅님의 광고 한 편 계약금 50억 원이 어딘가로 유출이 됐다. 그리고 JYP의 박진영 대표가 아이돌에게 긴급 지시까지 내렸다. 굉장히 뭔가 처음 듣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건데 우선 그 내용 설명하기 위해서 임영웅님의 영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면 기사에 보면 임영웅 자신이 세운 기록을 넘어서게 될까? 역대 공연 실황, 영화 흥행 1위 기록이 유력하다. 바로 8월 28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2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는요 2024년 상반기 최고 흥행 공연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을 누르고 공연계에서 압도적인 영업이익, 순이익만 131억 원이 넘어가는 초대박을 친 콘서트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화화한다는 거예요. 역대 공연 실황 영화 1위가 또 임영웅님의 전작이었다라는 겁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임영웅을 넘을 수 있는 건 임영웅만이 가능하다. I'm Hero The Final 전국 매출 금액 보세요.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60억 원이 넘는 전국 매출을 달성한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영화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여기에는 뭐 방탄소년단, 미스터트롯, 뭐 김호중, 영탁님 뭐 정말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임영웅님의 전국 매출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위하고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도대체 광고 한 편 계약금 50억 유출은 또 무슨 말일까? 자, 살펴보니까 임영웅님이 실제로 8월에도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인 결과죠.
근데 제가 찾아본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하나금융 지주에 대한 이 브랜드 모델, 여기에 관련된 기사 내용 중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지주가 손흥민에 이어 올해는 가수 임영웅을 새 광고 모델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스타를 떠올리면 해당 금융지주가 생각나게 하는 만큼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어떤 스타를 광고 모델로 선정했느냐가 관심을 받는다. 손흥민, 임영웅 등 정상급 스타들의 모델료는 무려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 기사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가짜 뉴스 되겠습니다. 계약금 50억 유출 뭐 이런 거 없고요. 박진영이 아이돌에게 이것 때문에 뭘 긴급 지시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웃프죠. 웃기고 슬픈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임영웅님의 실제 몸값은요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호가하는 정상급 스타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것이 팩트이고, 그것이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1위의 근거 자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등장하는 이 나영석 PD의 삼시세끼 출격, 뭐 나영석 사단에서 분명히 발표를 했죠. 삼시세끼에 출연하며 7월 촬영 예정이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7월 촬영 예정이었으니까 8월 달에 접어든 지금 벌써 임영웅님의 이 삼시세끼 촬영이 끝났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고정 출연이 아니라 아쉽게도 게스트 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 출연만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고정 출연자에는 차승원 씨, 손호준 씨, 그리고 류혜진 씨 3명이 있었는데 최근 손호준 씨가 빠진 상태로 차승원 씨와 유혜진 씨만 삼시세끼를 촬영하고 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영웅님이 게스트로 출연을 하는 것이고 차후에 고정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삼시세끼 방송가의 시청률도 투대박을 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건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요, 이제는 전 분야에 걸쳐서 더욱더 거대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한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뭐 촬영에 회방을 놓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뭐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확신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지혜롭고 똑똑한 국민 아들이자 만인의 연인 임영웅이 야외 예능 삼시세끼에 출연을 한다. 뭐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고 시키는 일은 똑부러지고 완벽하게 잘해내는 임영웅의 삼시세끼 출연 소식에 참바다씨 유혜진은 임영웅의 출연이 부담된다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사실 유혜진 씨, 차승원 씨, 뭐 대한민국 최고를 대표하는 영화 배우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삼시세끼가 참 오래됐거든요. 참 오래된 예능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 출연자들이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임영웅님의 이 인기 파워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삼시세끼 도대체 언제쯤이면 방영을 할까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최근 근황 소식에 정말 난리가 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내용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2024년 K월드 드림 어워즈 임영웅부터 권은비까지 화려한 후보 속에 솔로 인기상 투표가 오픈이 됐다. 자, 어느샌가 2024년 한 해가 또 절반 이상이 지나가서 8월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1년 중에 3분의 2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추석 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바로 시상식들이 하나둘 진행을 한다. 자, 우리 아티스트가 아직까지 2집 앨범 발표 소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임영웅님이 어떻습니까? 이제 시상식에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 왜겠습니까? 엄청난 기록들을 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월드 드림 어워즈에서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과 위상이 지금 빛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에 대한 이 기록들, 영웅시대분들의 활약상이 여전히 장난이 아닙니다. 임영웅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73주 연속 1위입니다. 제가 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수년 전에 100위
100주 연속 1위 넘어설 것 같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200주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다. 역시 우리 아티스트의 파워는 장난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임영웅 건행한 모습 넘사벽 멋집니다. 정관장 광고 영상도 8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이 정관장 얼마나 오래된 인삼공사의 이 대표 식품입니까? 근데 임영웅님의 이 정관장 광고 영상 누적 조회수가 800만 회를 벌써 훌쩍 넘어서 10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난 17일 발표된 현직 광고인 마케터가 광고주에게 추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광고 모델 설문조사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설문이 심지어 지난 3월부터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과 마케터 등을 대상으로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인데 광고주라면 임영웅을 추천한다. 이런 설문 기사가 쏟아졌을 정도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소개를 못 드렸었던 단편영화 인 옥토버와 VOD 랭킹 압도적 1위를 달성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영화계마저 접수하나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무비 이것만으로도 이미 영화계를 평정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임영웅님이 언젠가 영화배우로 데뷔를 해가지고 배우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엄청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파급력이 제가 예상한 파급력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다. 역시 우리 아티스트의 이 영화계에서의 위상도 어마무시합니다. VOD 랭킹 1위를 임영웅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부터 이미 관심을 가졌는데 뮤직비디오의 이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인 옥토버 영화 저도 뭐 봤지만 정말 임영웅님이 이 단편 영화가 아니라 장편 영화도 충분히 흥행을 시켜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임영웅의 팬밴드 웅기종기 회원님들이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1004인분의 삼계탕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막 드러내고 내가 내 입으로 자화자찬하고 내가 잘났네. 내가 이런 걸 발견했네. 내가 이렇게 뭘 잘 적중시켰네. 뭐 자기 입으로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그러면 칭찬을 해주고 싶다가도 정내미가 떨어지는 법이죠. 그런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모르게 봉사활동을 실천하시지만 이것이 기사화돼서 쭉쭉쭉쭉 번져나가고 있다. 무려 1004인분의 삼계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부 증서까지 650만 원을 또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런 얘기가 있죠. 입으로만 나불나불대는 이 유튜버 중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나불나불대고 실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뭐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칭찬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방문하거나 콘서트 한 번을 갔다라는 거를 볼 수 없는 뭐 그런 유튜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은요 감히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죠. 기부하겠다 봉사하겠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 모르게 이렇게 엄청난 봉사활동을 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상황 속에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사진들이 막 공개가 됐습니다. 임영웅님의 어머님과 함께 찍힌 사진이죠. 그런데 요거 말고도 임영웅님의 또 다른 근황이 있죠. 바로 임영웅님이 열심히 하는 축구. 야, 근데 요번 장면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임영웅님이 이렇게 공을 몰고 나가다가 결국 넘어져서 발목까지 붙잡고 뒹굴어 버리는 수중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임영웅님이 상대 선수가 걸어 넘어뜨린 이 발 때문에 프리킥으로 이렇게 또 골을 넣어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 임영웅님이 축구에 대한 진심은 정말 못 말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해요. 저러다가 정말 다치면 어떡할까. 그런데 사실
임영웅님의 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위한 이런 멋진 콘서트 무대와 앨범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또 한 번 모이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프로축구 선수하고 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거친 운동이기도 하지만 임영웅님의 실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축구에 엄청난 시간을 쏟는 임영웅님이 어머님과 함께 포착이 됐어요. 이거 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임영웅님의 머리 길이만 봐도 굉장히 최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임영웅님의 이 어머님의 모습 정말 깜짝 놀랐죠? 날이 갈수록 임영웅과 어머님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 영화 중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남자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젊어지는 거예요. 임영웅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아마 이게 다 이 두 모녀가 이날 이때껏 성심성의껏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그 보상을 받고 있지 않나 싶어요. 더 재밌는 건 임영웅님 뒤에 있는 이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제가 또 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약간 외제차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차를 임영웅님이 어머님에게 선물해 준 것 같다. 외제차 선물해 준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외제차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 된 거 아니냐 이야기도 있었는데 둘 다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겠죠. 일단 이 자동차 브랜드 제가 볼 때는 이 포르쉐라고 하는 브랜드의 카이엔이라는 모델로 좀 보여집니다. 아, 이것까지 제가 맞추면 참 저 스스로도 놀라울 것 같은데, 자, 보면은 이게 그 포르쉐라는 브랜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보면 이렇게 본네트 위에 선이 한번 가고 좀 강력한 모습이 있는데, 비록 임영웅님이 나온 사진에 이 엠블럼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오른쪽 부분을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좀 유사하죠? 밑에 부분이 요 본네트에 가로지르는 선과 가로로 간 선들 뭔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좀 예리하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뭐 이 차인지 100% 알 수 없습니다. 또 임영웅님이 정말 선물을 했었는지 광고 모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이런 근황적인 모습을 전하면서 임영웅님의 행보를 우리가 이제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종횡무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팩트는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이렇게 동안으로 회귀하고 있을 만큼 아들의 효심이 지극정성이다. 이건 100%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무려 7,100만 뷰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 뭐 여러 가지 이슈 소식을 전달해드리게 되면서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이 사실 좀 뜸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소식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이 아티스트 임영웅의 행보는요 정말 눈부십니다. 저와 같은 한나인 유튜버가 뭐 소식을 전한다 전하지 않는다로 판가름하기에는 그 벽이 정말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7,100만 뷰가 될 수 있었던 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전국 수십만, 수백만 명의 잠재적인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과 끊이지 않는 팬심 덕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했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최근 임영웅님의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생일이 지났음에도 이 선한 영향력은 여전했다라는 기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생일을 기념하면서 쏟아진 이 기부들이요 정말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6월 16일이 지나고 나서도 끊임없는 기부와 봉사활동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포 영웅시대 회원님들이 이 노인 종합복지관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또 전달했고요. 이미 이분들은 2023년도부터 1년간 노인복지회관에서 매달 한 번에서 두 번의 급식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에너지, 이런 파워 도대체 어디에서 샘솟는 걸까요? 이 영웅시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뜻깊은 일에 함께하고 싶어서 봉사를 했다. 지속적인 기부 활동도 할 예정이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관심을 갖고 나눔에 함께 하겠다.
이런 끊임없는 하늘빛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이 에너지가 느껴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에 이어 브랜드 평판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방탄소년단의 멤버 한 명이 복귀를 하여 브랜드 평판 1위의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이거 이슈가 있기 때문에 1위의 자리를 내줬을 뿐 임영웅님이 만약 콘서트를 하던 주 신규 앨범이 나왔던 주라고 한다면 브랜드 평판에서 2위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의 기록을 보여줬을 겁니다. 음원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예로 임영웅님의 4월, 5월, 6월 브랜드 평판 순위를 한번 보십시오.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계속 1등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이번 6월 달에만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복귀를 하면서 아쉬운 2위의 평판 지수를 보여줬지만 4월 달에 650만, 5월 달에 790만 평판 지수보다 더 높은 828만의 평판 지수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임영웅님을 제외하고 도대체 어떤 가수가 이런 방탄소년단과 같은 세계 탑 아이돌 그룹과 우리나라 탑이 아니에요. 세계 탑 아이돌 그룹들과 감히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박이다라는 말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일거수일투족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 자, 최근 임영웅님의 이 FC 리턴즈 FC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 야, 이거 올라오고 나서 저한테 문의 오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임영웅님이 혹시나 다친 건 아닐까? 축구를 그만두면 안 될까?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자, 우선 경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 리턴즈 FC가 빨간색 팀이죠. 리턴즈 FC 팀원들이 공을 몰고 나가면서 앞으로 공을 탁 넘겼는데 수비수의 머리를 맞고 공이 요렇게 튕겨져 나왔습니다. 요렇게 튕겨져 나왔죠.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아니겠습니까? 임영웅님 앞으로 공이 탁 튕겨져 왔고 이 공을 바로 발리슛으로, 발리슛이 뭡니까 여러분? 공이 바닥에 튕기기도 전에 또는 한번 튕기고 나서 바로 차버리는 걸 발리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멋진 발리슛을 임영웅님이 찼는데 이게 대박인 게 그냥 골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뻥 찬 골이 골키퍼의 머리를 넘어서 골대로 직행했습니다. 야, 이 발리슛 영상으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뻥 차니까 그대로 골키퍼를 넘어서 들어간 이 슛. 야, 이 정도의 슈팅은요, 아마 세계 탑급 선수들, 우리나라로 친다면 국가대표 선수들, 임영웅님하고 인연이 깊은 손흥민 선수 정도는 돼야지 이런 킥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아티스트 또 손흥민 선수와 함께 경기를 뛰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임영웅님과 함께 경기를 뛰었을 때도 임영웅님의 실력을 보고 아마 감탄을 금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가 이제 명실상부 거의 축구 선수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화려한 세레머니 한번 보십시오. 이 점프력이 얼마나 높은 겁니까? 간단하게 뛰어도 그냥 1m를 훌쩍 뛰어넘는 이 점프력까지 정말 하체남답습니다. 자, 이렇게 골을 넣고 기뻐하는 임영웅님의 모습이 이번 리턴즈 FC 때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7점이 넘는 엄청난 승점을 넣으면서 임영웅님의 팀이 압도적인 우승을 했죠.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공이 튕겨나가게 되는 거를 임영웅님이 공을 탁 받고서 여기에서 슛을 때려가지고 뻥 차가지고 그대로 골대로 들어오는, 야, 이 엄청난 슈팅을 임영웅님이 보여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신나는 세레머니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임영웅님이 이렇게 축구를 신나게 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고 또 이걸 바라보는 우리 팬들도 너무나 신나고 임영웅님의 또 이런 다채로운 일상생활 모습을 보면서 영웅시대 분들이나 저나 다 행복하면 참 좋을 텐데, 요번 리턴즈 FC 때 사실 뭐 축구를 하다 보면 몸싸움이 없을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장면들이 또 한 번 발생을 했었죠. 바로 이 모습이겠습니다. 임영웅님이 이렇게 서 있던 와중에 상대방 선수가
임영웅님의 발을 밟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축구화가 이게 얼마나 발바닥이 뾰족뾰족합니까? 스파이크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 축구화에 한번 밟히면 저렇게 자지러지듯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발만 밟히면 그나마 다행인데 발목을 다치면 정말 오래 갑니다. 아마 발목 다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임영웅님이 사실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크게 다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좋냐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아프면 누워서 이렇게 머리를 감싸지고 쉬고 있겠습니까?